보시죠. 자, 오늘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질구레한 유형 정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번에 정리한 걸 토대로 문제를 이렇게 풀고 오늘 이제 뒤로 자질구레한 2차 방정식의 유형 정리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기장 피시고요. 아직 그 공식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거 보면서 수업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보시죠. 자, 잠깐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유형 정리를 하러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차근차근 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그때 번호가 뭐 큰 1번이 아니었을까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죠?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번호가 맞나 모르겠네요. 1번 번호를 좀 이어드리면 이게 3번이구나. 번호는 자기 필기장에 맞게끔 쓰세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첫 번째 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2차 방정식 풀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된다 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 있는 이제 42페이지와 43페이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문제 풀면서 좀 답을 못 구하는 거 있습니까? 유찬이가 아까 361번 태연이 따로 틀린 건 없고 여기는 36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1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같이 볼게요. 얘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은 알파를 구할 수 있죠. 근해 공식을 때리시면 알겠죠. 알파를 정확한 숫자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의 질문이 그쪽이 아닌 듯하게 느껴지는 게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알파를 구한다 하더라도 저게 세제곱에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상 이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쓴다? 식을 이용한다 그랬죠.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는 0을 만족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만들려면 잘 보세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식정리 해볼게요. 요걸 2만 넘길게요. 넘겨버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얘랑 좀 비슷한 모양 만들려면 1차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 얘랑 비슷한 거 만들려면 여기에 있는 식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보다는 얘가 지금 잘 보시면 알파로 묶으면 이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쵸? 그러면 요 모양을 만들어서 알파를 곱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접근은 상관없어 알겠죠? 오늘은 이제 쌤이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것과 다른 접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뿐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관계식을 가지고 어쨌든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알겠죠? 그 만든 첫 번째 이론으로서 이렇게 해볼게요. 양변에 알파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등식이니까 양변에 알파 더해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더했죠. 알파 마이너스 2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일단 1차로 종을 맞는 거야. 여기 양변에 뭘 곱할까요? 알파를 곱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등식이 상관없겠죠?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랑 똑같은 거네. 그죠? 근데 얘는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네.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식에다 대입을 되고요. 식을 만들어도 되고 알겠죠? 이렇게 식을 잘 만드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알파 제곱이라는 식에 얘 다 넘겨서 2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을 막 해서 정리하면요. 얘만 남을 거야. 알겠죠?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이제 2차항, 1차항 되는 관계식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2차식만 탁 때려 넣어버리면 알겠죠? 답은 나오는데 그것보다 이제 이렇게 식을 바로 눈을 기르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접근하면 또 마찬가지 이 값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유찬 알겠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원이 풀리는 거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절대값은 잘 풀었습니까? 357번이나 359번은 잘했어요? 유치원 잘했습니까? 요건 안 어렵습니까? 그랬습니까? 유리가 좀 어렵고요. 네. 이 359번부터 먼저 얘기 좀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뒤에 부등식 할 때 선생님 정리하면 해드리긴 하는데, 이게 절대값 계산 좀 어려운 친구들은요,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뭐랑 똑같다? 얘 뭐랑 같다? 절대값에서 봤을 때 같은 말입니다. 요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려서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알겠죠? 요거는 요거야, 알겠지? 절대값을 이제 푸는 방식은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 두 개로 분리시켜 문제를 두 개로 푸는 건데, 여기 있는 359번처럼 이렇게 가벼운 절대값은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절대값, 저번에 절대값 풀이 정리했는데 오늘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 여러분, 절대값이 무슨 뜻이죠? 이거? 이 뭐를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2잖아, 그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왜 2가 되는 거죠? 범주는? 얘 왜 2인 거지? 0부터 범주 정확합니다. 절대값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값의 뜻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묻는 거야. 부터 거리를 묻는 게 절대값의 뜻입니다. 알겠죠? 절대값이 말 뜻이 이런 거지.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가 2가 되는 이유는요, 수직선이 있는데 원점이 어디가 있겠죠? 마이너스 2까지 이 거리가 얼마냐면 거리. 이걸 묻는 게 절대값이야. 이 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2 떨어진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입니다. 알겠습니까? 절대값은 질문이에요. 이 숫자가 원점에서 얼마큼 떨어진 숫자야? 이런 질문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런 건데, 자, 그런 절대값을 풀 때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에 의한 절대값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런 거. 예시로 갈게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x의 절대값이 3이다. 이건 뭔 얘기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지점의 숫자가 뭐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죠? 두 개 있죠. 뭡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3. 둘 다 다르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 이렇게 되겠어. 이거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모든 점의 범위를 다 구해 이 말이야. 그러면 수직선에서 봐봐. 수직선 있어요. 원점이 있을 거고요. 거리가 3인 게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오른쪽으로 거리가 3인 게 여기 3 있을 것이고, 왼쪽으로 거리가 3인 게 마이너스 3 있겠죠. 그죠? 나한테 한 질문 봐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범위를 다 구해. 그러면 3보다 작으면요, 이 양쪽 3인 지점보다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있죠? 요게 다 이 질문의 대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쓴 거야?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3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인 거죠. 그래서 답을 얘를 풀면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이렇게 푼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풀이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값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써주는 거죠,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그럼 반대로 절대값에서 3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늘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먼 x의 범위를 다 잡아내라 이 소리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3이 여기니까 더 멀려면 더 멀리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여기 있는 모든 점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점들 되겠죠. 알겠죠? 그걸 답으로 쓰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데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절대값과 숫자와 비교되는 이런 문제들은요, 바로 푸는 건데 풀이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절대값의 의미를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뜻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풀이는 이렇게 대응해야 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준영아 알겠어? 그럼 준영아 봐봐. 355번 봐봐. 359번. 이해 보시면 이게 1차적으로 이런 풀이가 돼야 되겠죠? 359를 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2x의 절대값이 3이 되는 모든 x값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안에 x 더하기 2x가 얼마가 되는 3이 되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2x가 얼마 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한번 되겠습니까? 얘를 넘기시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에 대한 근을 구하시고요. 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에 대한 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서는 실수인근 두 개가 튀어나오겠네요. 풀어보시고. 알겠습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근의 공식 가야 되겠죠? 이거 근해고 싶으시면 허근이 나올 길입니다. 구해보시면 안 되겠죠. i가 튀어나올 겁니다. 얘는 이제 얘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답이 안 나올 것이고 여기서 나온 두 분의 곱을 구해라 이 말인 거지. 이랬어요? 이거 구해봐야 알겠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죠? 구해보면 얘 허근 나올 거야. 허수인근 나올 거고 얘 실은 나올 거니까 여기서의 근만 잡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두 분의 곱은 아마 근자리수상 써주면 답은 뭐 마이너스 3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번에 다 풀어줬으니까 넘어가서 오늘 이제 이 근과 계수관계 가기 전에 44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오늘 좀 진행을 해볼게요. 44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활용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의 공식, 근의 그 2차 원식 풀이를 처음 배운 날 활용까지 풀면 좀 머리가 아플까봐 선생님이 이제 풀이가 잡히면 그 다음 활용을 풀어보자 뭐 이런 의도로 이제 요거는 숙제를 빼드렸는데 뭐 활용을 안 풀어봤다고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아마 중1부터 시작했을 때 중1 때 우리가 1차 방정식, 1차 분식 배우니까 그런 거 알려주면 이제 그때 활용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중2 때 연립 방정식을 배우고 활용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까?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우고 활용 문제가 있죠. 거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식을 배웠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배우는 활용은 특별히 배울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활용을 잘 못 푸는 친구들은요 틀을 좀 잡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어디냐면 363번입니다. 쌤이 여기는 식만 풀어줄게 몇 개만 해줘. 식만. 쌤이 손에 좀 그래도 손을 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만 식을 세워볼게요. 이 활용 문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뭐 문제에서 뭐 도형을 주든 뭐 글로 주든 뭐 상황을 주면 그걸 잘 이해해서 식을 만들면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가 어떤 카테고리가 2차 방정식이 활용이니까 뭔가 미지수를 지정한 다음에 식을 세우면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잘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이상한 식이 나오면 뭔가 다시 식을 적어봐야 되겠죠? 뭐 그런 툴일 텐데 자 363입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지면으로부터 100m 높이 위에 363입니다. 높이에서 쏘아 올린 물체 t초의 지면 높이가 이렇게요. 자 t초 후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없습니다. t초 후에 높이가 얘가 말하고 있어. 높이가 마이너스 4.9t제곱 더하기 39t 더하기 101입니다. 다 좋죠? 이런 상태에서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건 몇 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몇 초라는 건 이 t를 잡아놓은 t. 알겠죠? 질문은 뭡니까?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t 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지면에 물체가 떨어진다는 건 난 지금 높이를 다루고 있으니까 높이가 얼마라는 거야? 이 지면이면 높이가 얼마야? 범죄 높이 얼마야? 0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말로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높이의 식이 얘인데 얘가 0이 되는 t값을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 소리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걸 풀려면 좀 다듬어 볼게요.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합시다.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되겠죠. 괜찮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소수는 쓰지 맙시다. 최고차항 개수는 깔끔해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가 아니더라도 소수를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인수분해하기 귀찮으니까 불편해집니다. 양변에 뭘 곱할까? 10을 곱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면 답은 뭐 10은 49t 되고 마이너스 390t 마이너스 1000은 0이다. 요걸 만족하는 t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알겠죠? 인수분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골치 아프네요. 49, 77로 일단 밀어가고 아닐 수도 있어. 1, 49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77은 낫지 않을까? 390만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 1000이 이게 20 곱하기 50이거든. 뭐 또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 20, 50 안 되나? 20 하면 140 50 하면 350 하나 빼야 되는데 빼면 안 나오네요. 그죠? 안 나오잖아요. 빼봤자 그렇죠? 7 하면 찾아줘봐. 이거 어떻게 안 돼? 1, 49로 해야 되나? 50 490 52 71 20 20 50 해줘 봐봐. 어떻게 350 49
110, 10이랑 49, 490, 10. 안 돼요, 안 돼. 찾아봐, 주정아, 찾아봐. 야, 찾아봐. 졸지 말고. 뭐 없어? 여기 아이디어 좀 내주시죠. 77은 안 되나? 77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20, 50 안 되면. 잠깐만 있어봐. 40. 40이면 아니다. D자르면 안 돼. 00을 잡아야 되는데. 안 돼? 표창 없어? 77 아니야? 49일 되나? 뭐야 이거 도대체. 490. 된다. 아, 쉬운 게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 그죠? 490이랑 100. 그죠? 490에서 100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뭐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안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플리 깨물고 빨리 그래보시 들어가세요. 알겠습니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49일 되네요. 다행히 찾았네. 야, 여기 100 주고 여기 10 주면 된다. 왜 490? 여기 마이너스. 그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수분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되는 문제도 아마 되니까 됐겠죠. 플러스 100. t-10은 0이다. 여러분 시간은 음수일 수 없습니다. 얘가 0이 돼요. 10초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다. 알겠죠? 얘는 뭐 활용 문제라 부르기 좀 애매한 그런 뭐 허접한 문제인 느낌입니다. 이 얘가 말하는 말만 잘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죠? 자, 이제 활용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364번입니다. 364로 먼저 치우겠습니다. 364입니다.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2차 방식은 너네가 푸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길을 팠다. 도로의 넓이가 처음 땅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었다. 뭐요? 처음 땅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질문입니다. 알겠죠? 자, 보시죠. 정사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 파는 문제와 넓이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 파트에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얘가 지금 길을 가운데 파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넓이 비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를 이렇게 얘가 12죠. 10이랑 20이야? 도로를 여기 끝으로 이렇게 모는 거 어때? 20 이렇게. 도로를 여기로 만든다. 그래도 얘가 얘기하는 거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쵸? 오케이, 빨리 얘기해봐. 얘가 뭘 얘기했어? 도로의 넓이가 처음 땅의 넓이의 4분의 1이다. 여기에 뭐 10만 들어준 거 같은데, 그치? 그럼 도로를 이제 가운데로 파나? 끝으로 모나? 어차피 그 넓이는 똑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쵸?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세요. 편합니다. 알겠죠? 그럼 막 얘가 구하라는 게 뭐였어? 원래 정사각의 한 변의 길이니까 이걸 x로 잡죠. 이거 x.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얘가 시킨 대로. 자, 도로의 넓이는 천천히. 도로의 넓이 뭐야? 요 가로가 x잖아. 그죠? 여기 12x 맞습니까? 요 넓이 12x 됐어요? 12x 더하기 요까지는 했어. 요까지는 한 거잖아. 그죠? 둘을 하고 얘 빼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요 놈은 뭐하자? 요 놈 길이 얼마야? x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얘 10이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요 넓이만 더해주면 도로 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더하기 20에 x 마이너스 12 요게 일단 도로의 넓이입니다. 알겠죠? 그죠? 정리 좀 할까요? 32x 마이너스 240이에요. 여기 이걸로 같이 있습니까? 도로의 넓이 얘가 처음 땅의 넓이 얼마야? 처음 땅 x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죠? x 제곱의 몇 배다? 4분의 1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말하는 데 따라가면 그냥 그때 x를 구해라. 양변 4를 곱한 다음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그런 활용 문제 드립니다. 거기다 어렵지 않죠? 잘 풀어서 체크해보면 된다. 나머지는 쌤이 이따 풀어주고 그 속지를 내준 다음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자, 307번은 쌤이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367번 367번 367 좀 보겠습니다. 이 퍼센트 얘기가 나와서 이 퍼센트 얘기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러 와보세요. 자, 이 퍼센트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퍼센트가 이제 100분이? 라고 부르는 거죠. 100분이 라고 부르는 퍼센트에 대한 얘기 해보시죠. 우리가 쓰임이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활용 문제나 어떤 퍼센트 관련된 문제 풀다 보면요, 이렇게 뭐 x 퍼센트 인상 아니면 x 퍼센트 감소 이런 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가 잘 잡혀 있는지 숫자로 가볼게요. 10% 증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1인 가격이 있습니다.
얘를 내가 10% 증가시켰어요. 오케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유치원 얼마가 되냐? A에다가 뭘 곱한 값이 될까요? 네? 자, 돈이 A1이야. 근데 이번 달부터 가격이 10% 인상됐어. 그럼 난 얼마가 돼야 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계산기도 있으니까. 계산기도 생겨야 될 거 아니니까. 난 얼마의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A 곱하기 10? 10배랍니까? 내 돈 원래 받은 돈에 10배 받아. 사기꾼 아니야 이거? 야 10%가 인상하면서 우진아 야, 얼마 곱해야 돼? 이 정도 계산해야 우리 나중에 알바로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진아 얼마 곱해야 되니? 민이 어떻게 생각해? 진짜 어떻게 생각해? 10? 너도 10배 받을 거야? 야 원래가 10,000원이면 10% 증가하면 뭐 야 10만원 받을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태어나 얼마 곱해야 돼? 1.1. 와 대박입니다. 1.1 곱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왜 1.1이냐면 여러분 이 100분이라는 게 이게 의미를 얘기하면 전체를 몇 개로 보는 거야? 전체를 100으로 잡는 거죠. 잡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100으로 봤을 때 10만큼만 증가시킬 거야 이 말이거든. 그죠? 그럼 이런 거죠. 이 퍼센트에 대해 얘기를 더 해볼게요. 봐봐. 내가 가진 돈이 A1이야. 내 돈의 100%는요 A1이죠. 그죠? 내 돈을 100으로 보는 거잖아. 퍼센트 그렇죠? 그럼 여러분 중간에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가 증가했다는 건 110%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원래 100인데 이랬습니까? 거기에 10%가 증가된 거니까 이제는 110%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100분위를 원래 값을 곱해야죠. 그때 110%를 곱할 때 110을 곱하면 안 되지. 그럼 110배가 되잖아. 그렇죠? 전체를 100으로 본 것 중에 110만큼만 돈을 받을 거야 이 말인 거야. 왜? 전체를 100개로 쪼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걸 100으로 볼 거니까. 알겠습니까? 해서 숫자일 때는 가격대비를 뭐라 불러? 곱하기 1.1을 하면 됩니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중간에 이런 생각을 거쳐가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한번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5% 감소했어.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된 거야? 내가 원래 100이잖아. 몇 프로 된 거야? 내 돈이 95%가 남아있는 거죠. 다 되었다. 이걸 쓰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가 100이니까 5% 깎인 거잖아. 그럼 곱할 때 얼마 곱해야 돼? 0.9로 곱해야죠. 알겠습니까? 내 돈에서 5% 할인을 해주면 네. 그죠? 정가가 A1이야. 5% 할인했어? 그럼 곱하기 0.95를 받아야지. 돈은. 우진 알겠어? 이해됐니? 예,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 문제처럼 이렇게 X%가 증가했다. 아, 이거 골치 아픈 거야. X% 증가. 문자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생각 어떻게 해야 돼? 아, 얘는요. 100에다가 X만큼 퍼센트가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랬어요? 그러면 곱할 때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100 플러스 X니까요. 분리 딱 하면요.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를 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왜 이런 숫자가 나왔어? 야, 100 플러스 X는요.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를 해야 되는 거야. 내 돈을 100개로 쪼개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분수를 분리시킨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 알겠어? 계산은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만약에 Y%가 감소했다 그랬어. 어떤 생각해야 돼? 아, 쌤, 100에다가 Y만큼의 퍼센트가 빠진 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시계 곱할 때는요.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Y를 곱해줘야 이 Y%가 감소된 결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숫자일 때는요. 소수가 나요. 알겠죠? 그 뒤로 진행될 때도 소수가 훨씬 편합니다. 알겠죠? 근데 문자는요. 아, 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손이 많이 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딱 잡혀 있어야 돼.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퍼센트는 기본 상식이고 요거 여러분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드린 요 이야기는요 졸업하는 그날까지 계속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퍼센트에 대한 기본 폼을 잡아놔. 지금 말해 요것만 이해하면 돼. 여기 퍼센트 다야. 알겠죠? 몇 프로 준다. 몇 프로 감소. 이런 것만 나올 거니까. 그게 나오면 이렇게 촥촥촥촥 대입을 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네, 그 변한 양만 구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변화된 결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자, 되겠습니까?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367번이죠. 이제 저기 봐봐.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나 뭐 중학교 때도 이런 말을 얘기하거든요. 얘기하고. 얘는 딱 교재 꺼내. 준영아, 퍼센트 계산할 수 있겠니? 못하겠어. 봐봐야. 이게 아주 질문이야. 이 말 이해해야 되지. 아, 이거 봐봐. 숫자 이해되잖아. 이해되지 않네. 이해되지 않네. 원래 퍼센트는 100 남고 곱하는 거야. 잘 봐봐. 이해되지 않네. 5% 감소. 95%가 된 거잖아. 그지? 곱하기 100분의 95%면 돼. 내돈 만들어진 거지. 재현아 뭔 얘기인지 알겠네. 네. 주영아 봐봐. 문자 봐봐. 문자. 증거.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됐어?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해되겠어?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367번이요. 367입니다. 되겠습니까? 필기해 놓으세요. 이 퍼센트는 지금 이따 필기가 됩니다. 제가 좀 이따 필기하자.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수학 문제 풀 때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봐봐. 367번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을 써? 이만큼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 지금 한 줄도 안 읽었어. 하나, 둘, 세 개 읽었어. 어떤 물건의 가격을 써?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가격을 뭐라고 둘 거야? 미수 뭘로 둘 거야? X는 쓰고 있으니까 Y로 써. Y나 A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뭔가 어떤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문제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가 어떤 가격인데 가격을 안 쓰잖아. A라고 해. 문제 풀다가 어떤 예를 들면 가격 말고 또 뭐 있냐? 내가 용돈을 얼마 받는데 안 나와서 B라고 해 그냥. C라고 해. D라고 해. 이렇게 노는 게 가벼워야 돼요. 알겠죠? 문자는 되게 가볍게 만들어. 그래야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얘가 시키는 걸 할 수 있어. 알겠죠? 그 문자를 구하는 건지 아닌지는 그건 나중 일이고. 알겠죠? 얘가 주는 말을 수학적 표현을 하려면요. 다 세팅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읽자마자 이미 시작부터 풀이가 시작돼야 돼. 어떤 가격을 이제 A랑 해. 그래야 말을 할 거 아니야. A가 X% 인상한 수도 잠깐만요. A에다가 X%를 인상했대. 그 다음 읽지만 수학이 되게 쉬워지는 친구들은요 다 읽고 풀어도 돼. 근데 수학이 어려워? 그렇게 하지마. 원래 이 파트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멘트를 주잖아? 그거 풀어 그냥. 또 뒤에 하나 또 줘? 그거 풀어. 또 줘? 풀어. 푼 걸 정리해봐. 답 나와 그냥. 문제에다 담아서 머리에서 이해해서 풀려고 하지마. 그게 수학이 어려운 거야. 알겠죠? 철저히 끊을 거 아니에요. 봐봐. 자, 나는 지금 어디부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물건의 가격을 수도 풀으라고. 이게 푼 건데? 됐어요? X% 인상, 수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만큼 인상했으면 가격이 얼마가 되겠니? A 곱하기. 원래 돈이 이거잖아. 그죠? X%가 인상했으면 100 플러스 X%가 되는 거니까 나누기 100을 하면요.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됐겠구나. 이게 인상된 가격이야. 이해되겠어? 나 지금 문제 어디까지 읽었어요? X% 인상한 후까지 읽었어. 더 읽지 마. 너네 문제 풀 때 마찬가지야. 너무 많이 읽지 마. 대신 할 걸 정확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후. 또 읽을게요. 다시 얘를 이 가격을 다시 X% 인하했대요. 스톱. 뭔 소리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벌써 세 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그죠? 자, 이 가격에서 곱하기 X% 인하면 뭘 곱해야 돼? 뭘 곱해야 돼? 유찬아, 뭐 곱해야 돼? 방금 얘기했잖아.
보면서 얘기해봐. x번 인하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범주는 뭐 곱해야 돼?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거 아닙니까? 쌤 헷갈리는데요. 다시 봐봐. y% 감소하면 100 마이너스 y% 되는 거니까 나누기 100 하면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다 이해됐죠? 우준 이해됐지? 그럼 봐. 나 어디까지 읽었어? x% 인하하였더니까지 읽었어. 지금 현재 내가 본 가격은 이거야. 이게 인상했다가 인하한 가격이에요. 그쵸? 더니까지 읽었어. 이제 네 번째 문제 풉니다. 처음 가격보다 A보다 처음 가격 아니야? A보다 뭐래요? 9% 낮아졌다. 아, A에 곱하기 몇이 되었다? 0.91 되었다라는 거잖아. 9% 떨어졌으면 91%가 된 거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봐봐. A에서 X% 증가시키고 X% 감소했더니 원래 가격에 9% 감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어떤 물건부터 하나, X1 인하, 둘, 인하, 셋, 마지막 넷, 네 개를 풀어도 돼, 그죠? 이제 얘를 만족하는 X를 풀어라 이런 거죠. 상황 됐습니까? A 약분하시고요. 됐나요? 요거 정리하려면 이게 100이 두 개나 있어서 양변에 이거 만을 곱해야 됩니다. 상황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곱셈이기 때문에 여기도 100을 주고 여기도 100을 줘야 돼요. 그럼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여기 100을 주면 100 더하기 x 곱하기 여기 100을 주면 100 마이너스 x는 여기 만을 곱했으니까 하나 둘셋넷 9100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전기에서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활용 문제를 여러분 봐봐. 문제를 다 읽고 뭘 판단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리고 활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어려운 문제들이요. 하나하나를 정확히 풀어낼 수 있으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모든 게 그렇진 않겠죠. 뭐 진짜 어려운 킬러급의 문제를 만나면 뭐 해석도 좀 해야 되고 뭐 엮여도 하겠지. 근데 초반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는 다 이런 패턴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철저하게 얘가 말한 미션들을 차근차근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상황에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요. 식이 저거 아마 전기에서 인수분해 딱 봐도 들어오니까 객관식이잖아. 그죠? 나가 딱 대입하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25 넣어보고 25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27 넣어보고 30 넣어보고 이거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답 나오겠네. 알겠죠? 이런 잔머리도 같이 준비시켜놔라. 알겠습니까? 식만 정확하다면 그죠? 저기 X에 여기 있는 객관식 빨리 대입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 잘 판단해서 풀어봐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두 번째 배웠던 근과 계수 가시죠. 여러분 여기 파트는 철저하게 노트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할게요. 근과 계수로 갑시다. 활용 문제 몇 개를 보여드려서 활용은 이렇게 되어있다. 근거를 풀면서 퍼센트에 대한 정리했습니다. 저거 되게 중요하니까. 두 번째 배웠던 게 근과 계수 관계였죠. 공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있을 거니까. 자, 근과 계수 관계는 언제 사용하기로 했죠?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뭐를 하면 그거 근과 계수라는 얘기야. 두 번째, 2차 방정식 두 근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차가 몇이다, 뭐 부호가 어떻다. 근과 계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 두 개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근과 계수 공식은 적혀 있을 거니까. 자, 거기에 45페이지를 풀어봤더니 안 되는 게 369 얘기 잠깐 할게요. 369. 요것도 좀 못 푼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봐봐. 요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X와 K는 0. 이게 지금 고1 초반전이니까 이런 기본 해석을 잘 배워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요 퍼센트도의 기본 해석이란 말이야.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공식이 아니고 상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오늘 B에 대한 상식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고등학교 상식은. 얘는 문제 쉬워. 얘의 두 근의 B가 2대 3이 됐어. 두 근이 B가 2대 3이래요. 그러면 두 근이 뭐라는 얘기야? 푼 친구도 했을 거 아니야? 뭐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두 근이 뭐야? 2알파 3알파. 그렇죠. 2알파 3알파라는 얘기야. 이게 또 가벼워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B를 주면 이런 걸 비례상수라 불러요. 알겠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비례식 배울 때 알겠죠? 우리가 비례식은 여기서 봐봐. 자, 고등학교용 비례식 알려드릴게요. 봐봐. 조고처럼 알려줄게요.
비례식. 보통 고등학교는 비례식이 어떻게 나오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 2a가 3b는 얼마입니까? 주목. 비례식이네요. 고등학생들한테 비례식을 이렇게 줍니다. 뭐 A들처럼 뭐야 A 대 B는 3대 2야 이렇게 안 줍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알겠죠? 보통은 이렇게 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러다 보면 이거 비례식입니다. 특징은요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 없으면 비례식이 뭐야, 알겠죠? 쌤 이게 무슨 비례식입니까? 아이 자스가 이게 뭐야? A 대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 내양 외양 곱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내양이랑 곱한 게 3이니까 3대 2란 소리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앞으로 내가 물어볼 거야. 이런 상황 만나면 야 무슨 말이야? 비례식입니다. 미나 알겠니? 이거 비례식이야. 알겠죠? 무슨 뜻인데? 이런 뜻이라고. 자, 비례식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뭘 한다? 비례 상수를 쓸 줄 알아야지. A는 보통 K는 많이 쓰긴 해. A는 3K고 B는 2K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게 왜냐면 문장을 줄여주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2A가 3B다? 이건 A 대 B가 3대 2라는 얘기야. 알겠죠? A에 3K, B에 2K를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것 또한 비례식을 다루는 기본이다.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잡게 봐봐. 얘는 뭐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야, 얘의 두분의 B가 2대 3이야. 바로 이제 이게 기본을 쓰고 있어 이렇게. 뭐 알파 괜찮습니다. K 괜찮고 알겠죠? B가 2대 3이라는 건 하나가 2알파, 하나가 3알파는 얘기 알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 분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 쓰라는 얘기겠죠. 알겠죠? 두 분의 합은 5알파는 예분의 9가 K 플러스 1이고요. 두 분의 곱은 6알파 제곱은 예분의 예 K다 이렇게 해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문제 몇 개야? 문제 몇 개지? 제가 문제 몇 개야? 2개. 식 몇 개? 2개. 못 풀면 본인 연습 문제야. 알겠죠? 여러분 막 복잡한 문제 푸는데 내가 문제를 안 돼서 풀었어. 근데 문제가 3개 나왔는데 식이 3개 나왔어. 풀린다는 얘기야. 더 이상 힌트를 쫓으러 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답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산수 문제. 알겠습니까? 산수 잘하세요. 답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게 예측하면 돼. 얘는 끝나면 풀이. 딴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 산수 잘해야죠.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연립방식, 이 연립방식이잖아. 그렇죠? 대입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대입을 하세요. 강화법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대입을 하시고 뭐 5알파는 6알파 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넘기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0인 거니까 3, 2, 1, 1 해서 마이너스 하면 알파가 3분의 1 또는 2분의 1 나오겠네요. 답이 두 세트인가 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알파가 3분의 1이면 집어넣으면 2 또는 3분의 1 3분의 1구나 요 두 개가 답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또는 두 번째 알파가 2분의 1이면 1 또는 2분의 1, 2분의 3 나는 두 분을 구한 거예요. 우리 K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가죠. K를 구하면 K는 지금 이 K가 5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이걸로 K 구하면 알파가 3분의 1이면 3분의 5 빼기 1이니까 3분의 5 빼기 1하면요 3분의 2 또는 알파가 2분의 1이면 2분의 5 빼기 1이니까 2분의 3 K는 얘 또는 얘다. 답이 두 개 나오겠네요. 그러면 끝. 모든 K 값을 곱을 구해라. 쟤도 곱하면 1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고요. 또 질문. 답을 깨봐. 질문 없어? 374 나오고 있습니다. 374. 별표. 어려울 수 있다. 네, 별표. 별표까지는 아닌가? 가볼게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보시죠. 34입니다. 풀어볼게요. 준혁아 괜찮아? 괜찮아.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는 0. 그의 두분은 알파, 베타 하면서 근과 계수 쓰라는 얘기. 두분의 합은 9, 두분의 곱은 4입니다. 그죠? 그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곱셈공식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 1번, 2번, 3번의 모양이 있는데 이 엮으려면 유치원아 누구를 제곱해야 되겠니? 1번을 제곱하면 생각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알파 베타 튀어나올 거야, 그렇지? 네가 원하는 식이 그건가? 아닐 것 같은데. 전환 버리고 다시 유찬아 뭘 제곱하면 되겠니? 3번을 제곱해야죠. 알겠죠? 그 정도의 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 제곱은 나오겠네. 그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제곱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에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봅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게 디테일이 살짝 있어서 좀 건드려보면요.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나올 만한 함정 포인트 선생님 잡아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적용을 해보면 얘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요거 이렇게 쓸게요. 요거를 2 루트 요 문제에 있는 이제 이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얘 제곱은 요거 9죠. 9 더하기 알파 베타가 얼마야 지금? 4잖아. 그쵸? 4면은 어떻게 되고? 루트 4니까 2잖아. 4 되겠네. 13이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원래 뿔마 얘가 13이니까 뿔마 루트 13일 텐데 어차피 얘는 양수입니다. 루트 앞에 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루트 13만 쓰면 된다. 여러분 끝. 이해됐어요? 오케이? 체크됐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함정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문제 살짝만 바꿔볼게요. 자, 잘 들어봐. 이렇게 물었어. 잘 들어봐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당연히 9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내가 제곱을 할 생각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좀 정확히 쓰면 플러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잠깐만요. 선생님 생각 잘못했네요. 네, 여러분, 네, 아닙니다. 네,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상황에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정리해드릴게요. 뭔가 비교해줄만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가시죠. 요거 이렇게 풀면 되겠냐? 알겠죠? 아까 그 얘기는 넣어두시죠. 그 다음 질문 있습니까? 46페이지까지 숙제 아니었나요? 질문 있나요? 없나요? 377요. 377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되게 잘 나오는 그냥 중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377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근과 계속 써야 되겠죠. 이 공식에 관한 친구들은 공식 보면서 결과는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적어놓고 그 다음 질문이 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5인데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걸리는 게 누구냐면 얘네들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그냥 뭐 저거 제곱해서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돼요. 되는데 여기 2가 붙어있으니 짜증나잖아. 그렇죠? 짜증나면 없애 그냥. 알겠죠? 이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은 없애버리죠. 뭐. 알겠죠? 만약에 이런 질문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없애냐? 우리 배웠잖아. 그는 여기를 성립하는 식이니까 집어넣어버리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8도 0일 것이고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더하기 8도 0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미 근이 주어졌을 때는요. 저 식을 적용한 요 2차 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너네가 2차가 100이 싫어? 없애 그러면 알파 제곱자리 뭐는 돼?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8을 대입해도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베타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셈 제곱 때문에 좀 골치 아픈데 다 없애버리면이야. 뭐 없애면 얘는 뭔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8 더하기 2에 베타 제곱은요? 똑같이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5가 되겠죠. 그죠? 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할 때 항상 선형적 성질을 이용하세요. 봐봐. 마이너스 4알파 알파 어딨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6알파 그죠? 베타만 잡을게요.
마이너스 8베타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6베타. 숫자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8. 암산하는 얘기 아니야. 마이너스 16. 천천히 해. 숫자 없는데? 더하기 5. 단수하면 마이너스 19. 이게 아닌가? 그죠? 마이너스 6으로 저거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9가 되거든요. 이거 하나마다 마이너스 4네요. 이렇겠습니까? 해결 되겠죠. 이게 이걸 하다 보면 봐봐. 만약에 쌤 이거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곱셈공식 안 쓰고 이 대입이 됩니까? 되죠.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넣어버리면 1차씩 되겠네. 그죠? 그럼 뭐 제곱 많은 거 하면 나오죠. 알겠죠?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 2차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겠죠? 인지하고 사용할 때 사용하시고 사용하기 싫어하면 네가 곱셈 잘 짜서 풀고 알겠죠? 계속 쌤이 마무리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에는요 본인이 뭔가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연습하는 거죠. 또 질문 있나요? 수제 문제 중에 없나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잠들 좀 깨고 오늘 또 그 뒤에 유형들 정리하러 갑시다. 쉬었다 가시죠. 잠들 깨고 갑시다. 무슨 열로 했어? 보시죠. 자, 근각에서 있는 좀 다른 문제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풀지 못한 근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47페이지 오시면 여기 다 기사 문제긴 한데 다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뭐냐 처음 보는 표현들을 가볍게 치고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384번 보시면 384입니다. 이런 건 읽고 넘어갈 거야. 384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그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소리야? 두 근을 어떻게 보면 되겠어? 한 근이 나머지 한 근의 2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알파랑 2알파 이렇게 놀란 소리죠. 그렇죠? 두 근을 알파랑 2알파로 잡아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뭐 그런 매칭한 다음에 근과 계속 때리면 그냥 답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385도 가볼게요. 385 봐봐. 385 보시면 요번 세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 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스톱 요거 보자마자 뭐 해야 돼? 근과 계수 관계 해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과 두 근의 곱이 k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7을 만족하는 k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 됐습니까? 봐봐요. 자, 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뭘 궁금해야 될까? 얘를 가지고 바로 뭘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우리 뭘 궁금해야 되겠어? 알파 베타의 뭐? 베타의 부호를 궁금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봐봐. 절대값 들어있다면 이게 그냥 알파로 나오는 건지 마이너스 알파로 나오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를 파악할 만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의 합이 음수야. 그럼 일단 음수는 있다는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음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둘의 곱은 k야. 이거 좀 애매하죠. 이 문자니까. 그렇죠? 만약에 첫 번째 만약에 k가 양수라면 얘 둘은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부호가 얘가 양수라면 알파 베타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야, 더한 게 음수고 곱한 게 양수라면 무슨 얘기야? 얘는 둘 다 음수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만약 두 번째 k가 음수라면요? 알파 베타 중 한 개만 음수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는 지금 봐봐, 이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얘를 보자마자 쌤 알파랑 베타의 부호를 알아야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알려면 정보를 봤는데 둘을 더한 게 음수라는 거 분명 음수가 있긴 있단 소리야.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둘을 곱한 게 여기가 숫자가 나왔으면 되게 쉬운데 문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 많이 풀겠지만 여기 버전에서 이게 기본 유형이 아닌 이제 레벨업 돼버리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저런 식일 거예요.
애매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애매한 부분 뭐냐면 K의 부호가 정확히 나와 있으면 하나의 방향으로 풀 수 있는데 그걸 안 주고 문제 낸단 말이야. 이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양수인 경우 하나 풀고 음수인 경우 하나 풀고 뭐 절대값 풀듯이 알겠습니까? 얘도 다 풀어봐야 돼. 자, 얘부터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둘 다 음수라면 얘 절대값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7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둘의 합은요? 마이너스 7은 얘겠지. 이해됐습니까? 얘와 얘네들하고 뭐야 말이 안 되네. 그쵸? 탈락. 바로 탈락이네. 말이 안 되네. 그쵸? 아, 요 상황이네. 이해됐습니까? 얘는 내가 원래 풀라고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네. 마이너스 3이잖아. 그쵸? 탈락. 그럼 얘랑 건 알파, 베타 중에 뭐가 음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식을 좀 편하게 쓰려면 베타가 음수인 게 낫죠. 어떻게 되겠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7이다 이 말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아, 이 힌트랑 엮으라는 얘기구나. 봐봐요. 자, 합과 곱과 차를 엮을 겁니다. 저번 시간 저거 되었죠? 바로 엮어주세요. 바로. 알겠죠? 이거 많이 나오니까. 자, 내가 얘를 적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뭐라면 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대입할게요. 7, 7에 49는 합이 마이너스 2면 제곱하면 9 마이너스 4K가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K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끝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봐봐. 여기야 여기.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뭐야? 얘를 보고 부호에 관심을 갖는 거. 이건 절대값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부호의 정보를 바라볼 때 얘는 알겠고 얘는 뭔지 모르겠네? 이걸 분류하는 능력. 이거 엄청 많이 나온다. 알겠죠? 너가 지금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해? 근데 안 나와있어? 두 개로 분리시켜 풀어. K가 3보다 큰지 작은지 궁금해? 안 나와있어? 두 개로 분리시켜 풀어. K가 3보다 크다는 가정을 풀어 일단. 답 구해. K가 3보다 작다는 가정 풀어. 답 구해. 그 답을 가지고 파악해봐. 답이 나오고 둘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다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케이스 분류가 계속 나올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논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애매모호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알겠죠?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계속 펼쳐질 거다. 알겠죠? 나올 때마다 쌤이 강조를 빡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또 이제 요건 얘기만 될 것 같은데 386번 봐봐. 이런 거 같이 얘기만 합시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아직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쌤 보여주는 거야. 요거는 쌤 손을 좀 대봐야 될 그 나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봐봐요. 잘 따라와. 38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을 줬고요. 그죠? 2차로 줬고요. 두 군의 차가 2일 때 스톱. 두 군을 뭐라고 하는 소리야? 두 군의 차가 2라는 거. 하나를 알파라 하면 나머지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2 혹은 알파 플러스 2로 잡으라는 얘기죠. 알겠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의 문제로 두 군이 표현 가능하겠지? 근과 기수 때리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뭐 그런 버전들이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 387 봐봐. 요거 표현만 이해하면 돼.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연속인 자연수 스톱 두 군을 뭐라고 놓으란 얘기야? 하나가 알파면 나머지 하나를 알파라면 387번입니다. 하나를 알파라면 나머지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혹은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표현이 가능해야 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88 볼게요. 388입니다. 잘 봐. 다 근거를 쓰면 답은 다 나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자, 얘의 두 근이 이번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했어. 두 근을 뭐라고 놓으란 얘기야? 여러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요. 어떻게 하는 소리야? 의 두 근을 뭐라 놓을 수 있죠? 하나는 알파라 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죠? 이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되냐가 1단계인 거야. 표현이 되냐. 알겠죠? 그리고 근각을 쓰면 풀려 그냥. 근각을 써볼까요? 오늘 써볼게요. 봐봐. 두 근의 합은 0이죠. 0은 얘분의 얘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6이란 얘기야. 두 분의 곱은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3분의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위에 거 먼저 풀라는 거죠.
야 얘가 0이라는 건 분자가 0이라는 얘기야. m제곱 마이 더하기 m 마이너스 6이 0이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인수분해하면요 3, 2, 밑에 마이너스 1, 1 m은 m 플러스 3과 m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버리면 네,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더하기 3, 3분의 4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4 말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알겠습니까? 알파는 실수해야 됩니다. 여기 실근이나 뭐 실수 m도 있지만 실근이라는 말이 없는데 알파는 실수일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지금 뭐 절대값이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절대값이 같다는 건 부호가 있다는 얘기인데 i 같은 건 절대값을 아예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i가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이거 부호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가짜수야. 실제로 정산수가 아니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근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m이 지금 보니까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답이 안 나와. 두 번째 m이 2일 때 답이 나오겠지.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1 결국 알파 제곱이 3분의 1 알파는 불마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m 구하라는 거니까 m 구하라는 건 m이 2가 되겠네. 알겠습니까? 네, 그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그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 저런 얘기죠. 자, 됐습니까? 그 외에는 다 근과 계수관계를 요구하는 문제들이니까 산수를 잘 해보시고 후반부에 조금 산수가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보기 안 되는 것들은 쌤이 또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유형 합시다. 자, 오늘은 진짜 작은 유형들 정리입니다. 48페이지에 그 다음 유형은 여기 적혀 있죠? 2차 방정식 만들기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만들기. 요거 한 줄짜리 유형입니다. 딱 외워두시고 적용해주세요. 알겠죠? 한 줄짜리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 2차 방정식 세 번째 유형. 2차 방정식 만들기. 이 유형입니다. 알겠죠? 자, 2차 방정식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증명 아주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고 적용할게 봐봐. 자, 만약에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라. 나왔어. 오케이? 내가 세워볼게. 알겠죠? 봐봐. 알파랑 베타 근이 나오려면 그 2차 방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뭐가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으면 걔를 인수분해했으면 식이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원래 식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얘가 바로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쵸? 그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답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전개하면 답이지. 전개할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보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상수함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우리는 그냥 이걸 외울 거야. 이거 외울 건데 자, 한글로 외울 겁니다. 왜? 식은 계속 바뀔 거니까. 알겠죠? 알파 베타로 문제 안 된단 말이야. 일부러 장난친다고. 어떻게 외울 거냐? 봐봐. 요 놈이 뭐야? 요 놈? 두 근의 합이죠. 맞습니까? 요 놈은요? 한글로 쓰면 두 근의 곱이죠. 이렇게 봅시다. 봐봐. 근이 나온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세우려면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공식처럼 외울 거야. 시험 보기 전까지는 보면서 푸시고 알겠죠? 시험 때는 외워야 되겠죠? 그죠? 뭐라고? 자, 2차 방식 어떻게 만든다고 두 근이 나와 있을 거야. 두 근이 문제 나와 있을 거니까 두 근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입니다. 저를 세우면 돼.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증명도 어려운 얘기 아니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 네, 요렇게 세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적용 좀 해보기. 잘 봐봐. 자, 문제 적용합니다.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은 잘 봐봐. 396번부터
해볼게요. 396번입니다. 요거는 개념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396 보시면요. 준영아 보고 있니?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는 x제곱 개수를 1로 하래요. 알겠죠? 자, 나는 396번 볼게. 396. 다음을 두 근으로 해야 돼.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래요. 이해됐습니까? 자, 공식 오늘 배웠지? 나 뭐 필요해? 두근이야. 이렇게 한글로 써. 그래 안 헷갈려. 두근이야 얼마야? 더하면 얼마야? 4죠. 됐어요? 두근의 곱 얼마야? 두근의 곱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 곱하는 거죠. 이거 편백끼리 곱이죠? 제곱 따위 제곱 5네 5. 됐어요? 답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곱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5는 0이다. 정답. 이해했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저걸 안다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때 봐봐. 얘는 지금 최고참 개수가 1인 걸로 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만약에 최고참 x제곱 개수가 3인 걸로 해라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 양변을 못 곱하면 돼. 3 곱하면 돼. 최고참 개수야. 만들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냥은 이렇게 쓰면 되죠. 됐어요? 3 곱하면 3x제곱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12x 더하기 15가 되고 같은 방정식이야. 최고참 개수는 얘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2차 방식은 저렇게 만듭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준영아 봐봐. 자,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볼게. 좀 더,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면 재미없고, 그죠? 좀 더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갑니다. 399번입니다. 잘 보세요. 399번입니다. 실전은 이렇게 나올 거야, 실전. 잘 봐봐. 생각보다 빡셀 수 있어. 자, 갑니다. 399번입니다. 잘 보세요. 자,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스톱. 근과 개수라는 얘기 아니? 그죠? 첫 줄 읽었어. 풀이 들어가야죠. 첫 줄 읽었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 3이고요. 두근의 곱은요?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써도 되겠지. 바로 되겠죠? 오케이? 응, 우진 알겠죠? 그거 쓴 거야. 첫 줄에. 우진 따라오고 있어. 쓴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질문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워봐 라는 문제야. 됐어요? 세웁시다. 2차 방정식 만들기 문제야. 그지? 나 뭐 구해야 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 개만 하면 끝나. 그쵸? 한글로 써라. 두근의 합은 구합시다. 얘를 더하라는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죠? 쌤하고 쓸 때 이렇게 안 쓰잖아. 센스 있게 써야지. 이렇게 모양 비슷한 거. 그렇죠? 얘는 알잖아.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차근차근 할게요. 더하기 얘는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닙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 또 이 산수를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 써야 되겠네. 여러분들 봐봐. 번분수 계산법.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지금 알겠죠? 봐봐. 번분수 계산을 알려드릴게요. 번분수 뭔지 아십니까? 요건 대입하면 봐봐. 풀다가 내가 절로 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 더하기 봐봐.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요런 게 번분수죠. 이해됐어요?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거. 이해됐으면 요런 게 번분수입니다. 번분수 알겠죠? 번분수를 초딩 때 잘 배운 친구들은요 통분해서 예분의 예 아닙니까? 외워두는 애들도 있어. 맞아요. 그거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는 번분수도 복잡한 걸 워낙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알겠죠? 번분수 풀이 이렇게 합시다. 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6분의 1 이런 거 봅시다. 이런 번분수죠. 그죠? 여러분 번분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모에 분수가 있고 분자에 분수가 있으니 헷갈리는 거야. 알겠죠?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세요. 자,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는 거 괜찮지? 야, 2, 3, 6 다 날리려면 얼마 곱하면 돼? 분모 분자에 6만 곱하자 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번분수 처리됩니다. 곱해볼게요. 이거 분배해야지. 분배하면 3 더하기 2분의 6 곱하면 1이네. 이거 5분의 1이에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번분수 어떻게 하라고 봐봐. 번분수 이렇게 한다세요. 각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라. 이렇게 적으시면 분자에 곱해라. 이런 풀이가 세팅되겠죠? 그죠? 통분하고 예분의 예로 하는 것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문자가 많이 들어가고 식이 벌어지면요 감당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틱틱 곱하고 끝내. 알겠습니까? 자 할게요. 얘는 뭐 분모 분자 곱하면 돼. 얘는 얘 쉽잖아. 뭐야? 뭐 곱하면 돼? 2고 2. 됐어요? 위로 계산할게. 마이너스 2분의 3. 잘 따라오세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9입니다. 산수 내가 빨리 할게요. 요거 두 분의 합이야. 됐어요? 두 분의 합이야. 그지? 이제 제형을 뭐 구해야 돼? 두 분의 뭐 구해야 돼? 곱. 2차 방식 만들기는 이렇게 딱 분리시켜 한글 써 그냥. 그래야 깔끔해. 알겠죠? 두 분의 곱 구하겠습니다. 얘 곱하기 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곱하겠습니다. 그죠? 전개해야지. 준혁아 전개할게. 알파 베타 차근차근 알파 베타 1 알파 베타분의 1 산수할게요. 이거 얼마죠? 어디갔어?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뒤집었잖아. 2 그죠? 4 더하기 2분의 1 산수 내가 빨리 할게요. 2분의 9입니다. 9분의 9 됐어요? 답 쓰겠습니다. 보면서 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야마 마이너스네. 뭐 플러스 바뀌고 2분의 9x 플러스 2분의 9 2분의 9는 0이다. 됐나요? 오케이? 저렇게 만드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응. 2차로 저렇게 만드는 거야. 문제 봤어요. 야 문제는 얘 둘을 두고 들어가는 2차 방정식이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적혀있네. 그죠? 뭐 한 거야 이거지? 야 최고차함수 나는 1인 걸로 만들었는데 얘가 얼마였지? 2잖아. 뭐 하는 소리야? 양변이 곱하는 얘기겠지. 아무래도 분수가 싫었나 보지. 그치? 1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는 0이다.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2차 방식 만들 어떻게 한다고? 저렇게 이 두 근을 주고 2차 방식 만들려면 두 근의 모양을 계속 더럽게 줄 거야. 알겠죠? 뭐가 됐든 간에 한글로 적어 그냥. 두 근의 합해 구해. 알겠습니까? 곱 구해. 숫자로 나왔어? 그럼 만들어 놓으면 알겠죠? 그럼 됩니다. 최고점 대수는 그 다음 만들어주면 되죠. 세팅이 맞고 알겠습니까? 그럼 자 여기 이제 쌤 교수 얘기해드린 작은 문항들입니다. 2차 방정식 만들기 하나 정리한 거 알겠죠? 저로 나오면 저렇게 해라.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갑니다. 그 다음 자 유형 4번입니다. 페이지 넘겨. 49페이지만 짜증부리는 거의 끝나가. 짜증부리한 게 많아요 여기가. 여러분 그래서 한 카트는 쉬워요. 지금도 들으면 쉬워. 근데 막상 풀면 연산들 좀 있으니까 뭐 개인차가 생길 수 있겠죠. 알겠죠? 내용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만날 유형은 뭐냐면 자 그 다음입니다. 4번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근의 공식이 활용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제 지우면 되겠죠?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문제 보시죠. 어디냐면 49페이지에 여러분 봐봐.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이런 거 안 하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복소수의 범위라는 게 뭔지는 일단 그 개념의 감을 좀 잡아드릴게요. 봐봐. 예를 들면 x 4제곱 마이너스 9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요거 봐봐. 준영아 봐봐. 1번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2번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시오. 실수 범위죠. 실수 범위까지 무리수라는 표현보다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시오. 3번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개념이니까 보면 돼. 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를 보면 돼. 봐봐. 내가 인수분해 해볼게. 요거
요거 합차 쓰면 되지 않겠니? 그죠? 요게 지금 뭐냐면 x제곱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뺀 거니까 그죠? 자 합차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3과 x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사실 요거 더 인수분해 가능하죠. 왜? 요거 루트 3의 제곱이잖아. 근데 루트 3은 무리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1번에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 1번에서 한다. 됐어요? 자 2번으로 내려오면요. 야 실수까지 괜찮아 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야? 루트로 써도 돼 이 말이거든. 요게 루트 3 제곱이니까 합차 가능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도저히 알겠어? 오케이. 봐봐. 합차 때리면 x 마이너스 루트 3과 x 플러스 루트 3 얘를 더해서 못하죠.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 복소수는 뭡니까? i까지 쓰란 얘기야. 그러면 봐봐. 요걸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 x제곱 더하기 3을 잘 보시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인데 어떻게 괜찮겠나? 요거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상황되겠어? 얘 합차 가능하죠. 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i를 빼고 될 거 아니야. 그죠?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되니까는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 아니야. 이래서 한 번 더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시험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 1번이고 3번 촥촥촥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진행해. 어떻게 돼? 앞에 거는 냅두고 우리 다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전기하면 이렇게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합차 쓰면요. x 마이너스 루트 3i x 플러스 루트 3i 가능하네. 알겠습니까? 네. 요거는 개념적인 이해고 저기 정리할 공식은 아닙니다. 이해고. 알겠습니까? 자 저기서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자 요 문제를 필기할게요. 404번 같은 문제입니다. 404번입니다. 요걸로 대신 설명할게요. 자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외워놔야 돼. 되게 작은 요소들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야. 깊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유형이 많아서 그 각 카테고리 유형들의 풀을 다 세팅해놔야 돼. 알겠죠? 나오면 풀면 돼 그냥. 풀면 되게 쉬워. 까보면 못 푸는 거야. 봐봐 얘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시오 이 말이야. 하여라.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양으로 쟤네 인수분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계수로 1, 1 잡고 2, 2나 뭐 4, 1 잡아봤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렇게 그냥 인수분해 안 되는 걸 강제로 인수분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걸 강제로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면 잘 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내가 이 2차 방정식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얘는 우리가 얘의 근은 구할 수 없어. 구할 수 있죠. 왜? 인수분해는 못하지만 근의 공식을 외웠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근 구해볼게요. b'가 1이니까 근의 공식 적용 x는 1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라는 근이 나오네요. 그죠? 일단 얘는 그 근을 구하면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쵸?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봐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뭐 얘가 알파라 치고요. 얘를 베타라 한다면 그죠?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나왔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근이 알파랑 베타일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얘가 내가 하는 그런 인수분해로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게 만약 근이 이제 알파랑 베타랑 근이 나왔다는 것은 이 자식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알파랑 베타 나왔겠지. 그죠? 그럼 뭐 내가 이미 근을 알고 있잖아. 맞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야 얘를 방정식으로 보면 근이 얘랑 얘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했어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지.
그러니까 능형했을 때 얘가 0되고 얘가 0되고 다시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역추적을 한 거죠. 실제로 전개하면요 저거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전개할 일은 없겠지만 알겠죠? 뭘 이용하는 거야?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추측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봐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봐봐. 자 예를 볼게.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되겠죠? 그럼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시키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단계 뭐야? 첫 번째 1단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두 근을 구합니다. 뭐 알파랑 베타랑 치죠. 됐습니까? 두 번째 최고참 계수 챙기세요. 얘는 지금 최고참 계수가 1이기 때문에 1인만 있으면 되고요. 일부러 쓰는 거야. 생각할 거지 말이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으면 이해되겠습니까? 최고차원 계수를 잘 챙기셔야 돼요. 알겠죠? 얘 최고차원 이겼으니까. 제가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럼 봐봐. 야,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은 인수분해 안 해. 근의 공식 이용한 얘기야. 공식 써가지고 근을 구해.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x고 x 마이너스 베타 x고 이거 인수분해 된 거 알겠죠? 네,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인수분해 시키는 문제가 여기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잘 챙겨보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작은 유형에 대한 풀이를 정리하는 거가 알겠죠? 한 카트만 딱 배우면 그 문제 푸는 거고 한 카트를 이해 못하고 까먹어서 못 푸는 거 아니냐 알겠죠? 지금 그런 짜질부리한 유형은 여기 짜질부리 많다 그랬지? 짜질부리 유형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세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파이팅! 4개 했어. 내가 다 6개 있다랬어요. 이거 이해됐죠? 해볼 수 있겠죠? 이 허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켤레 근으로 넘어가시죠. 켤레 408번 얘기인데 다 자지부리한 것들이야. 보고 잘 연습해라. 자, 5번째 번호 잘 것도 없어. 5번 켤레 근의 유래.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쓸게요. 유리수 A, B, C에 대하여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어야 있자고 되겠죠. 의 한 근이 만약에 뭐 M 플러스 루트 N 루트 3이 칠까요? 아니면 이상하네. 예시 합시다. 이면 나머지 근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주목. 개념을 잘 건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배워야 되니까 A, B, C가 유리수인 상태라면 여기엔 루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죠? 유리수니까. 그죠? 개수의 루트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개수의 루트가 없는데 한 근의 루트가 있어.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무조건 1 마이너스 3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2근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근과 개수로 때리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이거 그 다음 풀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너네가 적어야 되는 거. 이건 나와 있는 거. 오케이? 자, 증명 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A, B, C에는 루트가 없어. 오케이? 왜? 유리수이잖아. 그쵸? 유리수인 상태, 유리수 개수인 상태 2차 방정식 풀었는데 답에 루트가 있는 거야. 그거는 100% 뿔마 루트가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거 보면 근의 공식 쓰면 2A분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가 나왔을 건데 저 말이 되게 중요해요. A, B, C가 유리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루트가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유리수니까. 그 루트가 나왔으면 100% 여기야. 그죠? 그러면 플러스 루트가 나왔으면 마이너스도 있어야지. 뭐 얘기 알겠죠? 그래서 얘가 근이었어. 나머지 하면 얘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쌤이 개념을 정확히 좀 잡아드리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실수 A, B, C에 대해서 AXO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이에요. 그럼 나머지 근은 뭘까요? 나머지 근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A, B, C가 실수라면서 이 루트가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데 루트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 모르는 거지. 이래서 혈레근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래서 이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실수가 박혀있어. 걔는 혈레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유리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거죠. 오케이? 이 개념을 좀 베이스로 하고 기억해야지. 봐봐. 그러면 이런 거 당해요. 좀 실수 A, B, C에서 이번에 실수야.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네요. 여러분 개념은 이해하고 보세요. 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걔는 혈액은 따위 없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알겠죠? 그게 아니라 한 근이 1 플러스 만약 2i 허근이 나왔죠. 그죠? 얘가 나왔어. 아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나머지 근은 당연히 1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이것도 왜죠? 같은 이유야. 봐봐. A, B, C가 실수라면 이 근의 공식 때리면요 뿔마 말고는 i가 나올 포인트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오케이? i가 나왔다는 건 100% 그 뿔마 루트에서 튀어나온 거죠. 마이너스 먼저 있어야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예, 여기 혈레근의 성질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유리수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무리수근이 나와서 혈레근이야. 실수만 개수로 깔린 상태에서 i가 튀어나와서 혈레근이야. 알겠죠? 뭔 얘기 알겠습니까? 그거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라는 풀이 되게 쉬운데 저 개념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죠? 저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쉽게 문제 내면 저런 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가끔 쌤들이 일부러 거기다 함정을 파버리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한 그 개념을 좀 알고 쓰는 게 좋다. 알겠죠? 개념을 아예 모르겠어도 그냥 쌤 그냥 1 플러스 루트 3이 하나 그리면 나머지는 1만 루트 3 아닙니까? 라고 풀잖아. 뭐 엔간히만 80% 맞춰. 알겠죠? 근데 학교 쌤이 일부러 거기 겨냥해서 탁 문제를 내주면 틀려. 왜? 쌤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혈레를 때리고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알겠죠? 쌤이 마음을 먹냐 안 먹냐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좀 잡고 써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준영아 일어나 봐라. 쌤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411번입니다. 자 오늘 짜증부랑이 많아서 또 더 지루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다 왔어요. 411 봐봐. 411 보다부터 넘어갈게. 봐봐. 5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2i 분의 1이래. 스톱! 야 누가 복소수를 이따위로 씁니까? 미나 그치? 이랬으면 돼야하는데 복소수를 이따위로 쓰면 돼야하는데 아는데 어떻게 써야 돼? 분모에 뭐 사용 금지야? i 사용 금지. 알겠죠? 그 잘 지키시고 아이 혈레부터 곱하세요. 1 마이너스 2i 곱해주면 계산할게요. 분모는요 제곱 따져 5분의 1 마이너스 2i입니다. 오케이? 나한테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갑자기 왜 얘를 이렇게 실수합니까? 그냥 습관이 돼야지. 무슨 소리야. 풀이한 거 아닌데 난 원래 이딴 거 배기 싫다고. 오케이? 응. 자 제의 한 근이 얘라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5분의 1 플러스 2i겠지. 이해됐습니까? 얘는 근을 한 개만 줬지만 당연히 혈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오케이? 왜? 아마 A, B가 실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 봐봐. 실수 A, B에 대해서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얘 둘 가지고 근과 개수 때려 써라 이 말인 거죠. 알겠죠? 쓸게요. 두 분의 합은 산수 내가 할게. 두 분의 합은 5분의 2죠. 5분의 2는 유치원 괜찮냐? 5분의 2는 얘분의 부호받고 마이너스 5분의 A입니다. A 나왔겠죠? 두 분의 곱은 내가 곱할게. 25분의 얘도 곱하면 제곱 따위 제곱 5입니다. 5 5분의 B다. 여기서 B 구하고 A 구하면 정답.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근각에 쓰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까? 그럼 되는데 혈레근이 존재함을 알고 써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체크 되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마지막 문제 고생했다. 마지막 문제 416번 빨리 따라. 고생했다이. 우리 진도가 빠질게요 여러분. 내일 우리 보충 있죠? 그죠? 내일 4시입니다. 알겠죠? 오늘 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숙제는 진도 복습 그냥. 알겠죠? 내가 찍어줄게. 문제 찍어줄게. 일단 갑시다. 416번입니다. 보세요. 자, 요것도 유형입니다. 요건 유형이라 쓸게요.
내신에 그대로 잘 나와서 챙겨놓으라는 얘기인 거야. 이 문제 그대로 쓸게요 그냥. 2차 방정식 411번입니다. 2차 방정식 요까지 다 해놓고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5일 때 f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건 질문. 노란색은 풀이. 자, 상황은 이해됐죠? 풀이 아니 안 쓰는 거죠? 자, 얘가 2차식인가 봐요. 그죠? 2차 방정식 얘가 있는데 얘네들의 두 근의 합은 5인데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면 근이 뭐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봐봐. 요 문제도 앞으로 이제 기출 테스트 보면 자주 나올 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 틀을 좀 기억해주세요. 봐봐. 자, 얘의 두 근이 합이 5라는 건, 야, 두 근이 이름을 지어. 알파랑 베타랑 치죠. 알파 plus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5라는 걸 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저놈의 두 근이니까, F 알파도 얼마? 0이고, F 베타도 0이란 얘기야. 내가 그 알파 베타로 이름 지었으니까,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때, 요거 잘 보세요. 봐봐. 이 식은 뭐죠? X 자리에 뭘 넣은 거야? 3X 플러스를 넣은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요 식은 x가 얼마일 때? 알파일 때 성립을 합니다. 요 식은 x가 베타일 때 성립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x 자리에 뭘 넣었어 지금? 3x 플러스를 여기 집어넣었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러면 얘의 글이 되려면 봐봐. 얘의 두근은 3x 플러스 1이 알파가 돼야 되고요. 3x 플러스 1이 베타가 될 때 근이 되겠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x 자리에 3x 플러스를 집어넣는데 x가 알파일 때 근이야. 그럼 내가 대입하는 3x 플러스 1이 알파가 돼야 근일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범준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요것만 이해되면 돼요. 그러면 요놈의 근은 당연히 x 값이니까 구해보면요. 3x가 뭐가 돼야 돼? 알파 마이너스 x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이 되면 되겠죠. 또는 x를 구하는 건 3x가 베타 마이너스 1이고 x는요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얘의 두근은 얘 구했잖아.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래 x자리에 3x 마이너스를 넣었어. 3x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돼야지. 그 이해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3x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되는 x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제 근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완전 죽으려고 그러는지 다 했어 이제. 그래서 두 분의 합은요 3분의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돼서 이해됐습니까?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를 줬으니까 5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3이 돼서 결과는 1 되겠네요. 이 문제의 답은 1, 2이 나오겠네요. 제가 됐습니까? 요 문제 카테고리 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연습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내일 우리가 바로 그 보충 수업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 여기 딸려있는 이 진도는 조금만 더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풀이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오늘 잔 유형을 많이 나갔으니까. 알겠죠? 오늘 뒤에 있는 복습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거 여기 노트 필기 잘 해놓고 오늘 배운 걸 연습하세요. 알겠죠? 번호는 선생님이 적어드리면 내가 풀어준 문제 체크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디 갔냐? 47페이지 선생님 푼 게 384. 내가 이제 적어줄게. 384, 385. 오늘 푼 거 다 그대로 복습해야죠. 388. 그다음에 396, 399. 교재 체크해놔. 얘부터 먼저 풀고 숙제하세요. 그 다음에 404, 495, 406 막 해보시고 켤레르는 416, 그 다음에 416. 여러분 뒤에 복습은요 요것만 확실하게 해. 알겠죠? 요거 다 했으면 오늘 진도 나간 파트 문제를 푸세요. 그냥. 알겠죠? 요 문제만 확실히 쌤으로 건드려야죠. 우리가 지금 각 유형마다 작은 풀이법들을 많이 배우는 거야. 알겠죠?
노트에 필기 싹 해놓으시고 요 필기 다 해놓으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네, 내일 이제 뒤에 달려있는 약간의 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거까지 정리해드리고 내일은 시간 여유 있을 거니까 개별로 풀이 좀 안 되는 것들 봐드릴게요. 알겠죠? 잡아서 이 유형을 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복습 때 요거 위주로 해라.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4시다.